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정보를 드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.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 오늘은 건강한 식단에 포함되는 양배추의 효능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. 양배추는 영양 가득한 채소로 여러분의 건강을 촉진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러한 양배추와 궁합이 안 맞는 음식이 있다고 하네요. 먼저 양배추가 가진 좋은 효능을 알아보고 궁합에 맞지 않는 음식도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, 양배추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. 비타민C와 비타민 A 그리고 식이섬유 등이 함유되어 있어 자유 라디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항염증 작용도 양배추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. 염증을 줄이는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어 만성 염증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양배추는 소화 건강을 지원합니다.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 시스템을 원활하게 돕고 변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 네 번째, 비타민 및 미네랄 공급도 중요한 특징입니다. 비타민 C, 비타민 K, 비타민 B6, 칼슘, 철, 마그네슘 등을 함유하여 뼈 건강, 혈액 형성, 면역 시스템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, 양배추는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. 저칼로리 식품으로 더 많이 먹어도 칼로리 섭취를 낮출 수 있으며 높은 식이섬유 함량이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여섯 번째, 항암 효과도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. 양배추는 글루코시닌과 이소티오시아네이트 같은 천연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들은 항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. 양배추는 궁합이 좋지 않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. 양배추와 궁합이 잘 맞지 않은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째, 유제품입니다. 우유, 치즈, 요구르트, 버터와 같은 유제품은 우유에서 발견되는 당인 락토오스가 풍부합니다. 락토오스 불내증은 신체가 락토오스를 흡수할 수 있는 더 간단한 당으로 분해하는 효소인 락타아제의 결핍으로 인해 락토오스를 소화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흔한 상태입니다. 이것은 유제품을 먹었을 때 팽창, 가스, 설사, 그리고 위경련과 같은 증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 양배추가 유제품과 결합되면 특히 유당에 민감하거나 소화기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스 생성이 증가하고 소화에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. 이것은 양배추가 소화되는 동안 생성되는 가스와 소화되지 않은 유당에서 생성되는 가스가 합쳐져서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둘째, 고지방 음식입니다. 양배추는 식이섬유, 비타민, 미네랄이 풍부한 저칼로리와 영양분이 풍부한 채소입니다. 많은 식단에 건강에 좋은 추가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고지방 음식과 결합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. 튀긴 음식, 지방이 많은 고기, 치즈버터와 같은 전지방 유제품, 가공식품과 정크푸드가 이에 해당합니다. 고지방 음식은 저지방 음식에 비해 소화하는데 더 오래 걸립니다. 섬유질과 탄수화물을 포함하고 있는 양배추가 고지방 음식과 함께 섭취될 때 그것은 전체적으로 소화가 더딘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만약 여러분이 식사에 지방을 포함하고 싶다면 아보카도, 견과류, 씨앗, 그리고 올리브 오일과 같은 더 건강한 지방 공급원을 선택하세요. 이러한 지방들은 더 쉽게 소화될 수 있고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. 셋째, 고단백 식품입니다. 양배추는 비타민, 미네랄, 섬유질이 풍부한 저칼로리 채소입니다. 일반적으로 식사에 건강에 좋은 추가물로 여겨집니다. 고단백 음식과 함께 먹을 때 명심해야 할 몇 가지 고려 사항들이 있습니다. 고기와 가금류, 생선 및 해산물, 콩, 두부, 유제품 등이 고단백 음식입니다. 양배추와 특정한 고단백 음식 모두 소화 과정에서 가스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함께 섭취하면 소화관에서 가스 생산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.
어떤 사람들에게는 양배추의 섬유질 함량과 고단백 음식의 느린 소화의 조합이 팽창, 배부름 또는 불편함의 느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양배추와 고단백 음식을 결합할 때 통곡물과 다양한 채소와 같은 다른 영양소가 풍부한 성분도 포함하는 균형 잡힌 식사를 목표로 하면 좋고 양을 조절하는 절제가 필요합니다. 넷째, 가스 생산 식품입니다. 가스를 생산하는 음식은 장에서 발효되어 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특정한 종류의 탄수화물이나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음식입니다. 이 가스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팽창, 불편함, 그리고 위화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이미 소화하는 동안 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으로 알려진 양배추와 결합될 때 그 효과는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. 콩류, 브로콜리, 콜리플라워 등과 같은 십자화과 채소, 양파와 마늘, 탄산음료, 인공감미료 등이 해당됩니다. 가스를 발생시키는 음식에 있는 복합 탄수화물을 분해하여 소화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. 양배추, 브로콜리, 그리고 콜리플라워와 같은 채소를 살짝 찌거나 볶으면 가스를 유발하는 잠재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. 다섯째, 매운 음식입니다. 매운 음식은 고추에서 발견되는 캡사이신과 같은 화합물로부터 종종 파생되는 강한 맛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반면 양배추는 다양한 요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영양분이 풍부한 채소입니다. 양배추와 매운 음식을 결합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. 매운 음식은 어떤 사람들, 특히 위가 민감하거나 산 역류나 과민성, 대장 증후군과 같은 위장 조건을 가진 사람들에게 견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 향신료, 특히 캡사이신이 많이 함유된 향신료는 위와 장의 내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. 이 자극은 양배추의 섬유질과 결합하면 악화될 수 있습니다. 매운 음식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산성 역류나 속쓰림의 흔한 원인이 됩니다. 반면에 양배추는 상대적으로 산성도가 낮은 것으로 여겨집니다. 소화가 잘 안 되면 부드러운 향신료를 선택하고 양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. 양배추는 과도한 열 없이 풍미를 제공하는 다양한 양념과 잘 어울립니다. 여섯째, 가공식품입니다. 가공식품은 조리, 보존 또는 첨가제의 첨가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연 상태에서 변형된 식품입니다. 튀김식품은 기름이나 지방으로 고온에서 조리된 가공식품의 한 종류입니다. 가공된 음식과 튀긴 음식은 지방과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소화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이것들을 섬유질이 함유된 양배추와 결합하면 소화가 더디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잠재적인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 튀긴 음식, 고도로 가공된 간식, 패스트푸드, 가공육, 설탕이 든 음료가 이에 해당됩니다.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음식과 양배추를 조합할 때 소화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. 절제하고 자신의 몸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어떤 조합이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만약 여러분이 특정한 식이요법이나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다면 개인적인 조언을 위해 의사나 영양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. 건강한 양배추 섭취를 통해 건강한 삶 유지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